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어제부터 경남 지역 격전지를 한 곳씩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 양산시 을 지역구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로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 짚어볼 텐데요. 이 진보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독특한 정치 지형을 갖고 있는 만큼 투표 하루 전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 유권자분들이 선택의 기준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진상 경상남도 정책자문단 단디소장 그리고 박정훈 경남 공공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창원 성산구 하면 단연 후보 단일화가 이슈인데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창원 성산구가 갖는 이번 총선 승패의 의미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울산, 창원, 거제, 소위 말해서 영남권 진보벨트라고 하는데요. 이 울산, 창원, 거제 영남권 진보벨트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노회찬 후보가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노회찬 후보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표를 끌어내면서 울산 북구, 동구 합해서 다 해서 이제 3명의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고, 실제로 이제 노동자들이 이렇게 대거 당선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노동자 벨트의 복원이 현실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의당, 민중당 이제 몇 안 되는 영남 지역 그 노동자 출신 그 지역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곳, 그 중에서 특히 성산구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 제조업의 거의 허리 근간 역할을 했던 곳이고 상징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 진보 진영 단일화 실패로 이제 강기훈 후보에게 딱 한 번 최근에 내준 거 외에는 3번 연속 단일화를 통해서 진보 진영의 후보를 당선시켰던 것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권영길 씨가 18대 선거 때 강기훈 후보에게 4% 차이로 이겼었고요. 그 다음에 진보 진영이 단일화 실패한 19대 때 강기훈 후보가 손석형 후보를 누르고 탈환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거 이제 2차 노회찬이 다시 또 당선되고 여영국 후보가 이제 다시 이어서 당선됐을 때 모두 단일화에 성공해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고, 결국엔 여기서 단일화는 진보 진영의 당선이라는 공식이 이제 성립이 됐고, 창원 성산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 공단을 끼고 있고 노동자가 약 10만 명,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빼고는 논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 초반부터 후보 단일화가 최대의 변수였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더불어민주당 이윤석 후보, 민중당 서경철 후보, 정의당 여영국 후보 3명 다 민주노동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출신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지금 이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네. 이 후보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노동계 인사 그리고 기업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산적해 있는 노동계 문제가 성산구 선거의 쟁점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일단 창원 성산 지역이 지금 화두화되는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바로 그 두산중공업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다. 각 정당별로 이 두산중공업 문제에 대해서 그 두산중공업 희망퇴직과 경영위기에 대한 셈법이 다 다르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민주당의 이영수 후보는 기업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강기훈 후보는 이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여영국 후보는 지금 기업과 이 정부를 양쪽을 다 지금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세 후보가 누가 잘못했다를 따질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걸 어떻게 수습해 나가느냐를 가지고 생산적인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두산중공업뿐만 아니고 그 롯데햄도 사실은 희망퇴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2차, 3차 소비 충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다가 거기다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지금 준재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후보자들이 이렇게 분열되어서 서로 책임론을 묻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또 그리고 두산중공업이나 롯데햄의 문제가 그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2차, 3차 밴더들이 있는데 그 대기업이 얼마든지 이번 경영 위기를 어떻게든지 버텨낼 겁니다. 근데 이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런 문제를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창원 지역 노동계 문제에 있어서 뭐 후보별 정당별로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요. 해법을 놓고 조금 시각이 달라 보이거든요. 박 원장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어떤 후보의 공약이 좀 더 현실적이거나 합리적으로 보이시는지. 예,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제가 뭐 요 후보자들에 대한 공약은 천천히 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새 후보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SRT나 공공의료 같은 부분은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각 후보자별로 차별화된 공약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민주당의 이영수 후보가 그 노동법원을 신설하겠다라는 그 공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사실 그 자본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도 최근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화두로 던지고 있는 와중이어서 저는 조금 기대도 많이 되고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공약안이 좀 나왔으면 했는데 그 아마 조금 늦게 출마하시면서 약간 준비가 덜 됐는지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민주연구원과 그 공약 개발에 관한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뭐 미통당의 이제 강기훈 후보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독특한 그 공약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약을 지역과 그리고 그 전체 지역구로 세분화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그 세부 공약을 냈고요. 그리고 그 지역구 전체에 대한 공약을 이렇게 이원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상당히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이게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양이라서 조금 그런 생각도 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차별화된 공약 중에 눈길이 가는 공약이 그 매직 성산 프로젝트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예, 이게 어떤 거죠? 이게 이제 그 매직 성산 프로젝트가 이게 보면 사실 그 마술 공연장과 그리고 마술 학교를 뭐 건립하고 신설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복합 문화 공간 건립인데 이것도 사실 최근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공약이어서 조금 신선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 의원인 여행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의당이 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그 이야기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네. 텔레그램 방지 이번에 그 사건이 있었던 그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20대 국회 내에 그 N번방 그 처벌법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스토킹 방지법 제정으로 명확하게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네. 뭐 근거를 제시하겠다. 그리고 뭐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뭐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조금 놀랐던 공약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국가 부채가 지금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뭐 1,750조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을 그 에너지 전략 공기업으로 전환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뭐 현 정부의 공무원과 공기업 그 정원이 인적 자원 관리 실패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 두산중공업을 다시 에너지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런 문제를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군소정당의 그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서경철 후보는 창원대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이야기를 뭐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뭐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뭐 구명의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을 두 쪽으로 내고 있는 정치인들이 한심하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상생과 조화의 조정대로 활동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이 조교필 네. 후보가 상당히 재밌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뭐 국회의원수를 100석으로 감축을 하고 모병제를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약 쭉 짚어주셨는데요. 이 성산구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인 걸 입증하는 것처럼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후보들 지지율이 차이가 좀 있는지 유 소장께서 짚어주실까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가 하나는 3월 26일 날 나온 게 있고 또 하나는 3월 29일 날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3월 26일 날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말고 후보 지지도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론조사 결과 통합당 강기훈 후보가 46.2%, 정의당 여행구 후보가 19.8%, 민주당 이응석 후보가 19.6%. 이 계산기 한번 잘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민중당 서경철 후보가 1.9%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제 범진보 여영국 이응석 서경철 후보 지지도 다 합쳐도 강기훈 후보가 오차 범위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그 바로 3일 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강기훈 후보가 43.9%, 네.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22.9%, 민주당 이응석 후보가 18.1%, 민중당 서경철 후보가 4.5%. 그래서 이걸 이제 그다음에 혁명당 조기표 후보 2.2%, 민생당 구명희 후보 0.7%인데 이게 합산을 해보면 근소한 아까 말한 그 세 분 여영국 이응석 서경철 후보 합쳤을 때. 합치면 근소하게 앞서는.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데 그 표가 너무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한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단일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은데요. 일단 네, 각 당 지지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 답변수 관련 자료는요.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MBC 경남 의뢰로 지난 29일 창원시 성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유무선 임의 걸기 자동 응답 전화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응답률 7.1%,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임을 고지해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언급했던 자료 역시 부산일보 의뢰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지난 26일 창원시 성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2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 걸기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응답률 7.4%,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의 의거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단일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현재는 이게 가능성이 크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이은석 후보, 여영국 후보, 서경철 후보 단일화는 일단은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막판 단일화 여지는 지금 남겨놓은 상태인데 그 여지의 정도가 네. 이분들이 이제 여론 플레이 하는 걸 보면 서로 한 채 양보도 없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여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 정도인데 우선 서경철 후보가 중간에서 키를 잡고 정책 토론회도 제안도 하고 네. 협상을 자꾸 시도를 하고 있는데 4일 날 단일화 논의가 실패했습니다.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6일에 한국노총 경남본부에서 민주당 경남도당에 이제 지지 선언을 했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어떤 특정 정당의 경남 전체 총선 후보 지지 선언은 처음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파급력이 큰 것 같고. 네. 그만큼 뭔가 민주당에서는 간절한 상황으로서 저쪽 그 노총과 여러 가지 어떤 딜을 하고 있지 않나 이게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들어온 그 경상남도에 있는 거의 총선 후보 거의 대부분이 다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그만큼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네. 정의당에 대한 통합에 대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일은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가 창원에 또 지원 유세를 하기로 했고 네.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고요. 사실은 이제 그 4월 6일 그 투표용지 인쇄전 단일화는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투표용지가 이미 인쇄가 들어가 버렸기 네. 때문에 사표 모르고 와서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주변에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그래? 그럼 이게 모르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네. 물론 거기 이제 가면 선거구에 이렇게 누구 포기했다고 이렇게 붙여놓긴 하지만 그게 이제 인지가 잘 안 될 겁니다. 어찌됐든 단일화를 해도 초박빙인 상황에서 또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이렇게 여론에 집중을 받잖아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고 보고 있는데 네. 막판 선거 단일화는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표용지 관련해서는 아직 뭐 단일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단일화 됐을 때 우려점을 또 말씀해 주신 거죠.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박 원장께서는 같은 부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죠? 저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그 물러서기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게 그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거기다가 이제 후보자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영석 후보자는 그 정치 신인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려는 노력을 이제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단일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그 판단이 아마 조금 미묘하게 그 선거 마지막쯤에나 돼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앞서 언급했던 두 개의 이 여론조사에서 그 후보자 개별로 봤을 때 강기훈 후보가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나 정의당, 민중당 이 세 당의 단일화는 그 사실 지금 필요한 부분이 되어 버렸죠. 예, 그러면 뭐 근데 이제 이영석 후보 입장에서는 끝까지 단일화를 하고 있지 않다가 그 선거 마지막쯤에 단일화 시도를 아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제 교수님도 지금 언급하셨는데 이게 용지가 출력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금 사실 이 사표 문제가 지금 가장 크다고 지금 저도 되거든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이 단일화 자체도 사실은 그 플러스 알파의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베타 현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걸 실제로 그 미래통합당이 지금 그 당을 통합하면서 이전 지지율이 그대로 다 옮겨오지 않았던 지금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일화 자체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단일화 효과도 계속 줄어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 강기훈 후보 측에서는요, 단일화 말고 정책 선거에 힘쓰자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상 뭐 이 그 성산 같은 경우는 과거로부터 이제 그 진보가 단일화했을 때 진보가 승리하는 쪽이 그 케이스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 진보가 분열했을 때 이제 이 보수 쪽에서 이제 단일화 승리를 하는 그런 뭐 공식을 가지고 있는 뭐 선거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게 진보 진영의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 한 번도 재선을 한 분이 없다는 게 참 재밌는 현상이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이번 아마 특별하게 이변이 없다면 저는 선거 마지막에 단일화를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해서 그 강기훈 후보가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그 단일화를 이룬다 해도 그 효과에 대한 그 검증이 사실 좀 그 효과가 지금 아직 그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초박빙의 지금 승부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막판에 이제 단일화를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공통된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유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 덧붙여 주시죠. 우선 단일화 실패로 강기훈 후보에게 자리를 내준 거의 트라우마 수준의 이게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성산구 지역민들 중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한 달이 건너서 만나기만 하면 막 네. 기후 걱정, 뭐 근심 걱정이 들 정도로 트라우마에 버금가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일화를 안 하면 이 후보들이 엄청 욕을 먹을 겁니다. 정당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단일화 가능성, 막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 효과가 얼마나 되냐는 거죠. 사표 발생했고 그 시점도 이미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 투표하러 가면 무슨 당 기호 몇 번 후보는 사퇴했습니다. 공고문 붙이지만 그거 인지도도 뭐 장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 와중에 후보가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서 밀당을 하고 있는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절대 단일화는 없다는 식의 여론전을 계속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미에 이제 뭔가를 하겠다는 뉘앙스를 남기고 있는 거죠. 네, 두 분 다 성산구 주민이시고 문자도 계속 이렇게 날라오고요. 유권자분들은 헷갈리실 것 같아요. 투표용지도 미리 나온 상황이고 또 더구나 단일화까지 되면은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유권자들에게 좀 주의할 점 당부의 말씀. 뭐 사실 저도 뭐 성산구 유권자고 교수님도 성산구 유권자인데 네. 이게 지금 이영석 후보나 정의당, 민주당의 이영석 후보나 정의당의 여인곡 현 의원이 뭐 두 분 다 뭐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이면 지금 뭐 정권 평가를 받아야 되는 정당성이 있고 그 정의당 입장에서는 현 의원을 배출했기 때문에 그 충분히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저는 두 분이 빨리 그 서영철 의원 그 후보자님께서 그 중심이 뭐 어차피 키맨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심으로 해서 빨리 지금 단일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려면 빨리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뭐 나중에 뭐 선거 마지막에 해서 나 단일화 해줬다. 그래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실 거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박원석 개인적인 의견이죠. 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그런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선거는 결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뭐 할 거면 빨리 해야 돼요. 근데 그 안 할 거면 끝까지 자신들이 후보자 각 개인의 책임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이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용지에는 그 사퇴한 후보의 이름과 번호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그 점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투표를 선거일 전까지 아주
성산구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셔야지 그 네. 단일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네, 거기에 대한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역시 도움의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내일은 마산 회원구와 하포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